오늘 근데 아침에 25명밖에 안 들어왔네. 누가 안 들어왔지? 다 체크할 건데. 27명. 두 번이면은 40명 들어와야 되는데. 41명. 왜 없지? 선생님이 여기다 쓰는 거하고 친구들이 보는 거하고 한 5초 정도 차이가 나요. 방송이 5초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음, 조금 선생님 반응이 늦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일단 수업 준비할게요. 오늘 5학년 2학기 사회 진도 나갈 거라서 5학년 2학기 교과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공책에 보면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학습지 나간 거 보면은 그 학습지 있어요. 요 학습지 여러분들 요거 챙겨주시고, 그리고 뭐 볼펜, 연필, 필기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친구들? 그러면은 선생님 수업 시작할게요. 선생님은 여러분들 목소리하고 얼굴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없잖아요. 카메라 없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 목소리, 얼굴 안 보이고 채팅만 쳐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글만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5학년 2학기 사회 수업 할 건데요. 친구들 5학년 2학기 사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역사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 아주 옛날 제일 처음 생겼던 나라부터 일제시대 때까지, 일제시대 끝날 때까지 그 긴 기간을, 엄청나게 긴 기간을, 거의 한 4천년이 넘는 기간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운다는데 이게 말이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사실 중학교, 고등학교 언니 오빠들도 이 역사를 배우려면은 거의 1년, 2년 가까이 걸쳐서 배우는 걸 초등학생이 반년 만에, 한 학기 만에 배운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들이 역사가 어떤 것인지 대충 맛보기로 알아본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고, 학원 같은 데서 예진이 소리가 안 들린다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네, 산이 의미 없는 채팅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학원 같은 데서 전부 다 하나하나 외워라 그럴 텐데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약간 이야기 듣는 것처럼 큰 흐름만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친구들 채팅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선생님 이야기 듣고 채팅은 조금 대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궁금한 거 질문할 때 그럴 때 쓰시도록 하세요. 아니면 채팅 보기 싫은 친구들은요. 채팅 끄는 기능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찾아서 채팅 끄시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볼 건데 여러분들 우선 교과서 한번 제일 처음에 볼게요. 교과서 10쪽입니다. 나라의 등장과 발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우선 기원전 2333년 고조선 건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의 한반도 땅, 대한민국 한반도 땅에서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국가를 고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 좀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이것 먼저 설명을 하고 갈 거예요. 기원전 2333년. 기원전이 대체 무엇이냐? 물론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요.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뭔가 잘 모르는 친구 기준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요. 몇 년이에요, 친구들? 지금은 2020년이겠죠. 2020년을 여기다가 한번 써볼게요. 여기에 2020년. 그러면은 그냥 2020년 좀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2020년이긴 한데 한 2000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만큼 1000년 전에는 요때쯤에는 1000년이겠죠. 1000년. 또 이만큼 한 칸에 1000년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1000년 전에 이때는 대체 몇 년일까요? 제일 처음 시작. 0년이라고 하지는 않고 그냥 1년이라고 해요. 1년. 1년. 그러면 그 1년 이전에는 사람들이 안 살았을까요?
사람들도 안 살고 뭐 아무것도 나라 같은 것도 없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전에도 분명히 무언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요거 지금으로부터 2000년쯤 전 되는 이때를 기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거 뒤에를 기원 후 그리고 이거 전에는 기원 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진이 친구 그 소리 계속 안 들린다고 하는데 볼륨 그 스피커 볼륨 최대한 키워보세요. 만약에 그래도 안 들리면은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 다시 듣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1년 이전에를 이제 기원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것보다 1000년 전에 이때가 기원전 1000년인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또 1년 전에가 기원전 2000년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교과서에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건국된 게 2333년이랬으니까 그거는 아마 어디쯤일까 하냐면은 아마 한 2000년에서 3000년 사이 한 요쯤이 되지 않을까? 여기가 아마 고조선 건국.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게 지금으로부터 이만큼 전쯤인데요. 지금 상윤이 친구가 BC라는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거 좋은 이야기예요, 친구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기원을 기준으로 해서 기원전, 기원후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걸 뚝 잘라서 이 뒤쪽은 AD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전에는 BC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친구들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궁금한 거 여기 이게 대체 기준이 뭘까? 뭘 기준으로 기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 이후에 1000년, 2000년을 세고 있는 거고 그 이전에 또 1000년, 2000년을 세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세요. 뭐가 기준이 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종교가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은 이 기준이 되는 건 그 기독교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BC는 영어로 말하면 Before Christ라고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AD는요, 이거 아노 도미노라고 하는데 영어는 아니고 어느 나라 말이지? 라틴어일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해, 예수님의 해가 여기인 거야. 예수님이 태어난 이때. 이게 예수님의 해고 그 뒤로부터 몇 년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까 그 상윤이가 말한 BC 6352년 이거는 아마 기원전 6352년 뭘 알고 상윤이가 6352년을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쯤이면 아마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막 있을 때 같거든요. 선생님 생각엔. 어쨌든 이렇게 해서 기원전, 기원후 그리고 BC, AD라고 표시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 세기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세기. 뭐 소리의 세기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세기 1세기, 2세기, 3세기라고 하는 거를 또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고 갈게요. 우리가 연도를 아까 그 기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숫자를 센다고 했잖아요. 이 기원 제일 첫 번째가 1년이에요. 1년. 그때부터 100년 단위로 1년부터 100년까지를 우리가 1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101년부터 200년까지가 2세기가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기, 100년 단위로 한 세기 한 세기 넘어가면은 가람이가 말한 것처럼 상윤이가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다연이가 맞다고 한 것처럼 지금은 몇 세기냐면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2000년에서 2100년 요 사이에 있죠. 그래서 21세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 이번에 그 역사를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 기원전, 기원후, 기원이라는 것과 세기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과서를 나가려고 했는데 교과서가 또 사실 마음에 안 든 부분이 있어.
왜냐하면은 교과서에 지금 보면은 제일 처음에 고조선부터 딱 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고조선 이전에도 우리나라 땅, 그러니까 한반도에는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것들은 싹 빼버리고 그냥 바로 고조선부터 나오는 게 선생님은 살짝 불만이긴 해요.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그 앞에 고조선이란 나라가 등장하기 그 이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기원전, 기원후 설명을 하면서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놨는데 요만큼 조그맣게 그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 지금이 일부러 이렇게 그렸어요. 2000년, 1000년, 그리고 1년, 그 다음에 기원전으로 넘어가죠. 기원전 1000년, 기원전 2000년, 기원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9000년, 기원전 만년.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만, 21,000, 22,000, 23,000, 24,000, 2만, 헷갈린다. 25,000, 26,000, 27,000, 28,000, 29,000, 3만.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게 3만 년을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으로부터 이만큼 표시해 놓은 데까지가 3만 년인데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요. 언제적이냐면요. 70만 년 전의 이야기예요. 이 지금 여기에 표시된 게, 화면에 표시된 게 3만 년이란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70만 년 전. 그릴 수가 없어요. 다 보면 어디까지 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리려면은 교실 끝 저 밖에 나가야 돼요. 70만 년 전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70만 년 전에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교과서 말고 친구들 화면 보세요. 자, 70만 년 전에 우리나라 주변의 그 모습이에요. 조금 지금의 모습과 다른 점이 있죠. 어떤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친구들? 지금 우리나라 주변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도 남쪽도 바다고 서쪽도 바다고 전부 다 바다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70만 년 전에는 여기가 다 땅이었대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빙하기였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쪽이 다 이렇게 그 바닷물들이 많이 얼어 있었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이런 지형이었다고 해요. 이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한반도 땅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구석기라고 부릅니다. 안 보이네? 두껍게? 구석기라고 부릅니다. 왜 구석기라고 부르냐 하면은요. 여기 석이라는 글자가 친구들 한자로 무슨 석자예요? 혹시 석자가 무슨 석자인지 알고 있는 거 있어요? 석자가 돌석자예요. 이때의 사람들은 어떠한 다른 도구도 없이 돌만 이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돌을 이용한 시기라고 해서 석기라고 하고요. 석기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옛날의 석기는 구석기, 그리고 새로운 석기는 신석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친구들 돌석자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옛날의 석기, 구석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게요. 이때는요,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친구들? 친구들은 요즘 뭐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는데요. 이때에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때에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몰랐어요. 농사를 짓는 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나무에 열매가 열리면 따먹고, 저기 맘모스가 지나가? 그럼 힘 합쳐가지고 같이 맘모스 잡아가지고 고기 먹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맞아요. 물고기도 잡아먹고요. 근데 내가 여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이 근처에 있는 열매들을 다 따먹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얼른 이동해야 돼요. 다른 지역, 먹을거리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사냥을 하거나 채집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이 근처에 있는 걸 다 먹었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 이렇게 이동하면서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집을 새로 지었을까요? 아마 이동할 때마다
그 집을 새로 짓지 못했을 거예요. 그쵸? 집을 짓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그리고 이때는 기술도 없었잖아요. 이때는 주로 어디에서 살았느냐 하면은 동굴 속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때 빙하기라고 했잖아요. 선생님 아까 맘모스 이야기했는데 맘모스 그냥 장난으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로 맘모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그 큰 동물, 위험한 동물들이 있으니까 이 동물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맘모스를 피해서 그 동굴 같은 곳에서 살고 있었답니다. 동굴 같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다가 그 근처에 있는 나무 열매나 물고기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 그 사냥해서 잡아먹고 있다가 먹을 게 더 이상 없으면 또 다른 동굴을 찾아서 이동을 합니다. 또 다른 동굴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을 또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데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도 그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동굴 지역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이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용했던 게 아까 구석기, 석기, 돌이라고 했지요. 어떤 모양의 돌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친구들 화면이 흐리게 보이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진이 화질이 좀 안 좋아서 그렇고 주먹도끼, 집게, 밀게, 긁게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맘모스도 잡고 매머드도 잡고 뭐 여러 나무도 따고 하는데 이거 어때요 친구들? 좀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길 가다가 어디 돌이 하나 보였어. 그 돌을 주워. 그리고 땅 어디 바닥에 깨지면은 이렇게 집어 던지면은 깨진 조각 중에 이런 비슷한 조각 나올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렇게 만든 거예요. 큰 돌을 집어 던져가지고 거기에 막 부서진 돌들 중에 쓸만한 거, 도구로 쓸만한 거를 탁 주워가지고 쓴 게 구석기 시대였어요. 굉장히 멍청한 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건데 왜 이렇게 멍청하게 했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너무 발전된 사회에서 살고 있어서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미개하고 멍청하고 바보 같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사실 그때 당시에 정말 70만 년 전, 아까 전에 그래프 가다 못 갔잖아. 선생님 3만 년 전밖에 못 갔잖아. 근데 70만 년 전에는요, 이런 내용이 나온 것 자체가 정말 최신식인 거야. 엄청나게 최신식.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지 지금 사람들 입장에서 이거 너무 멍청하다,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먹도끼나 뭐 긁게, 찢게, 뚫게 이런 거 쓰는 방법들 나와 있고요. 이 사람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이네요. 여러분 약간 그 TV에서 우가 하는 그런 옛날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 뭐지? 고인돌 나올 때, 근데 고인돌 나올 때는 이 옷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못 나와 있는 거고, 요런 거 지금 요런 옷 입고 있는데 이건 매머드 막 잡아서 먹었어. 그러고 나면 가죽이 남잖아. 그럼 그 가죽을 이제 자기가 입는 거죠. 이렇게 추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석기로 넘어갑니다. 신석기 시대의 도구들 한번 보세요, 친구들. 아까 전에 구석기 시대의 도구들하고는 전혀 다르죠. 의학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친구들. 저 옷 못이라고 의학이야. 자, 지금보다 훨씬 비싼 옷이야. 너희들 메머부트 가죽으로 만든 옷 입어봤어? 지금이랑 비교하면 안 된다니까. 지금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얘네들은요, 신석기 시대의 유물들입니다. 신석기, 새로 나온 석기예요. 이때도 전부 다 돌인데요. 아까 구석기 시대는 랑은 정말 다르죠. 맞아요. 지민이가 말한 것처럼 구석기 시대에는 돌을 집어 던져서 우연히 나온 그런 것들을 도구로 썼다면은 이번에는요, 돌을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듭니다. 자기가 원하는 도형으로 만드는데요. 이거는 참 신석기 시대는 그럼 어느 정도쯤이냐 하는지 먼저 얘기할게요. 아까 여기 다시 지금 아까 구석기는 그리다 못 갔죠. 여기가 3만 년 전인데 여기가 3만 년 전인데 구석기는 70만 년 전이라고 했으니까 그리다 못 갔잖아요. 신석기는 어느쯤이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키워야 돼요. 이때는 8천년 기원전 8천년 전쯤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6000년, 7000년, 8000년 여기다. 여기쯤부터가 바로 신석기예요.
이때쯤부터가 신석기. 구석기는 안 보여. 저 뒤에. 저 엄청나게 뒤에가 구석기. 여기서부터가 신석기가 됩니다. 신석기 때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 사람들은 이렇게 그 돌을 깨트려서 살고 있다가 그때부터 이제 깨달은 거야. 우와, 이거 가르면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신석기가 나타나게 됐는데요. 사실 돌 모양의 차이도 있지만 구석기와 신석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먹는 것의 차이예요. 뭘 먹었냐면 신석기 시대에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 구석기 시대 때에는 뭘 먹었다고 했어요? 그냥 나무 열매 따먹고 뭐 물고기 잡아먹고 사냥해서 먹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농사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농사를 할 줄 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농사를 하니까 내가 키워서 먹으면 돼. 없으면 키우면 돼. 그래서 이사를 더 이상 안 다녀도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정착 생활을 합니다. 한 곳에 집을 제대로 짓고 거기서 살게 되는데 그 뭔가 우리가 제대로 집을 짓고 살려면은 사람이 살 때 제일 없어서는 안 되는 게 꼭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뭐냐 하면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석기인들은 물가에 집을 짓고 살았는데 어떤 형태의 집이냐 하면은 이런 형태의 집이에요. 움집이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집을 짓고 이게 지금 안 보여서 그런데 요 밑에 이렇게 땅이 파여 있어요. 둥글게. 땅이 파여 있고 그 안에 한가운데는 이제 불을 피워놨겠죠. 이렇게 이 안의 모습이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여기서 살고 농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가에서 살았고 그리고 한 사람이 살기 힘드니까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여기 보이죠? 집 여러 채 지어놓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함께 살았습니다. 여기서 물고기도 잡고요. 이런 데서 뭐 그 돼지를 어떻게 그리지? 멧돼지도 멧돼지예요. 멧돼지도 잡고 새처럼 보이는데 멧돼지도 잡고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농사를 하니까 또 문제가 생긴 거야, 친구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농사를 지으니까 다 먹었어. 먹었는데 남은 게 있어. 남으면 어떡해? 남은 거 내가 열심히 그 농사를 지어서 얻어낸 식량을 남았다고 버리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관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보관할 방법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때는 엄청난 발견이었겠죠. 엄청난 발견으로 그릇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릇은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 흙으로 만든 그릇, 빗살무늬 톡이에요. 여기 보면은 가운데 무늬들이 빗살로 된 무늬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빗살무늬 톡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이거 친구들 지금 보면은 좀 모양이 어때요? 좀 이상한 데가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이상해요? 이거 여러분들 쓸 수 있겠어요? 못 쓸 것 같은데. 왜냐하면 밑에가 너무 뾰족하게 되어 있어서 선생님 책상에 이렇게 세우려면 안 세워질 것 같은데 왜 이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많이 망가진 건 오래전에 만들어서 그런 거고 깨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이렇게 뾰족한 게 문제예요. 이거 책상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옛날에는 금 안가 있었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 물가예요. 물가면은 전부 다 여기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흙들이 굉장히 부드러운 흙들인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곳에서 그릇을 세워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흙이 있으면 흙을 요만큼 파내요. 요만큼 파내고 흙을 이만큼 파내서 거기다 이렇게 그릇을 꽂아 놓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으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만든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때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해놓고 자기들이 잘 쓴 거죠. 땅에 이렇게 박아서 쓰는 용도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거 보면은 친구들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거는 화살촉, 화살에 꽂는 것 같죠? 화살촉.
아까 전에 구석기 시대 때는 선생님이 처음에 지도 보여줬었잖아요. 빙하기라서 땅이 다 얼어 있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는 동물들은요, 굉장히 큰 동물들, 매머드, 맘모스 같은 그런 큰 동물,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이라서 돌을 멀리서 집어 던져서 죽여야 될 수밖에 없지만, 신석기 시대 때는요, 그 날씨가 지금과 비슷한 날씨가 됐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큰 동물들보다는 토끼, 뭐 다람쥐 이런 작은 동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작은 동물들을 잡으려면 화살을 이용해야겠죠. 좀 작은 거, 그래서 빠른 거.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는 이렇게 화살촉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었고요. 옆에 있는 이거는 뭔 것 같아요, 친구들? 오른쪽에 있는 거 굉장히 뾰족하죠. 요즘 물건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걸까요? 네, 이거는 바늘이에요. 바늘. 옷 만드는 바늘. 옷 만드는 바늘이라서, 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옷을 그때 구석기에는 그냥 가죽 벗겨가지고 대충 걸쳐 입었는데, 신석기에는 그 옷을 직접 지어서 입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고인돌 나올 때 우가우가 하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고인돌이 나오는 건 이거 신석기보다 더 뒤에거든요. 신석기보다 더 뒤에가 우가우가가 아니고 고인돌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미 멀쩡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멀쩡한 예쁜 옷을 입고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신석기가 끝나고 나서는 더 이상 그 돌보다는 더 좋은 도구가 생기게 됐어요. 요즘 어떤 도구가 생기게 됐냐면은 청동기라는 도구가 생기게 됐습니다. 청동이라는 도구가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요, 이때 당시에 청동기에는요, 친구들, 청동이라는 거는 지금의 뭐랑 비슷하냐면 지금의 금이나 다이아몬드랑 비슷해요, 친구들. 여러분들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밥그릇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 금이나 다이아몬드로 호미 같은 거, 그 농사 밭일하는 거 만들 수 있겠어요? 못 만들죠.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청동은 굉장히 비싼 거였기 때문에 아무거나 막 만들지는 않았고요. 정말 정말 중요한 물건들만 청동으로 만들었고요. 그 외에 다른 것들, 일반적으로 뭐 쓰는 것들은요, 전부 다 돌로 만들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돌을 많이 이용을 했고, 하지만 우리가 이때를 청동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청동이라는 것을 처음 발견을 했기 때문에, 처음 사용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청동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청동기 때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고조선이에요. 사실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름이 고조선이 아니라 그냥 고 빼고 조선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를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조선이라고 합시다 라고 하는 나라가 저 뒤에 나와요. 여러분 조선이라는 나라 알고 있죠? 그 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을 또 새로 썼기 때문에 이때의 조선과 지금의 조선을 비교해서 쓰기 위해서 고라는 이름을 옛 고자예요. 한자로 옛 고자. 이렇게 쓰나? 잘 모르겠는데 아마 비슷하게 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고자를 써가지고 옛날 조선이란 뜻으로 고조선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였을까요? 우리나라의 옛날 나라들을 보면은 그 나라들을 만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신화처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 여러분들 노래 알고 있는 거 있죠? 이 땅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아름다운 이 땅의 금수강산에, 그 다음 뭐예요?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하는데요. 당군 할아버지가 바로 완전 옛날 고조선을 세우셨어요. 그러면은 이 당군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교과서 11쪽에 나오니까 그거 보면서 같이 보세요. 교과서 11쪽 보세요. 교과서 11쪽 옛날 환인의 아들. 환인은요,
하늘의 신이에요. 하늘님, 하늘의 신, 하늘님인데 그 아들이 있대요. 그 한인의 아들 환웅이가 하늘에서 인간 세상을 자꾸 내려다보면서 그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싶어 했대요. 그랬더니 환인이 그래 그래 내려가라 하고 아 저기가 좋겠네 하고 내려가라고 한 곳이 우리나라 쪽에 있는 태백산 쪽이래요. 근데 이 정말 하늘의 신한테 이 아이는 너무너무 귀중한 아들일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신하들을 3,000명을 줬는데 이 3,000명 중에 어떤 신하들이 있었냐면은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가 있었대요. 바람을 다스리는 운백이라는 신하가 있었고요.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이렇게 3명의 중요한 신하들과 다른 신하들 3,000명, 총 3,000명을 이끌고 내려와서 세상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나라를 만들 준비를 막 하고 있는데 거기에 어느 날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온 거예요. 곰하고 호랑이가 찾아와가지고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이거 먹어 하고 쑥하고 마늘을 주면서 100일 동안 저기 있는 저 동굴에 들어가서 햇빛도 보지 않고 그냥 살아라. 그러면은 너는 사람이 될 것이다 했어요. 곰하고 호랑이가 동굴로 들어가서 쑥 먹고 마늘을 먹고 계속 먹었는데 근데 어떻게 됐어요? 호랑이는 아이씨 이거 뭐 더 이상 못 먹겠네 하고 난 사람 안 될래 하고 막 나와버렸고요. 곰은 끝까지 100일을 채우게 되었어요. 그리고 곰은 100일을 채워가지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진짜 된 거야. 어떤 사람이 됐냐면 예쁜 여자가 됐어요. 그랬는데 이 곰에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예뻤어도 다른 사람들이 이 곰에서 사람이 된 웅녀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환웅이가 그럼 나랑 결혼하자 해가지고 환웅하고 웅녀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당군이 됩니다. 당군. 그리고 이 당군이 나라를 세우고 그게 고조선이라는 건데 여기쯤에서 이제 동현이가 그럼 우리들은 신의 피를 물려받았다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곰의 피도 물려받았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곰이에요? 곰할머니예요? 곰자식들이에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 신화라고 하는 건 조금 미화되거나 조금 부풀려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 신화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으면 안 되고요. 얘가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선 제일 처음에 환웅이라는 사람이 저 하늘님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다보고 저 땅 엄청 좋겠네 하고 저 땅을 우리나라를 콕 집었대요. 이건 뭐야?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린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람하고 비와 구름 이렇게 동현이 왜 아는지 선생님 설명했어요. 바람, 비, 구름 이렇게 3가지를 다스리는 신하들과 같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 바람하고 비와 구름은 친구들 뭐에 중요한 거예요? 뭐에 중요한 거냐면은 바로 농사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날씨는 농사에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웅이 바람, 비, 구름을 다스리는 신하와 내려왔다는 것은 이때 당시에 어떤 게 진짜 중요했다? 농사가 중요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서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곰과 호랑이가 환웅을 찾아왔었는데 지금도 곰과 호랑이가 말을 못하는데 곰과 호랑이가 그때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 아무리 호랑이가 담배 필 적에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곰과 호랑이가 찾았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건 어떻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냐면요. 다시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신석기로 돌아갈게요. 신석기 시대 때 농사가 제일 처음 생겼다고 했잖아요. 이때 사람들 농사가 처음 생겼으니까 농사를 잘 하려면 아까 뒤에 얘기했던 것처럼 날씨가 정말 중요해요. 날씨가 정말 중요한데 날씨가 내 맘처럼 비도 안 오고 너무 속상해. 그러면 날씨 좋게 해달라고 누군가한테 빌고 싶을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찾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겠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도 태어나기 전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가 없었는데 어떤 걸 생각했냐면 저기 나무 엄청 큰 나무 저기에 신이 있을 거야. 저 나무한테 빌어야지.
저 저기 하는 곰들은 엄청나게 큰 힘을 갖고 있을 거야. 우리 곰을 우리 부족의 그 우상으로 떠받들자. 저기 있는 호랑이 엄청 훌륭해. 엄청 힘세. 우리도 저렇게 힘센 사람 되고 싶어. 그럼 우리 저 호랑이를 우리의 신으로 떠받들자. 이렇게 해서 이때 당시에 지수에 하느님은 없었고요. 곰이나 호랑이나 나무나 이런 어떤 사물이나 동물들을 떠받드는 그런 신으로 떠받드는 이런 부족들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 믿음들, 그런 믿음들, 신앙들이 이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실은 호랑이라고 했지만은 호랑이라는 것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라고 생각하세요. 호랑이를 신으로 섬기는 부족, 곰을 신으로 섬기는 부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는 부족이 환웅한테 가가지고 우리도 같이 함께 우리를 그 국민들로 시민들로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가 함께 환웅님과 함께 나라를 만들고 싶어요. 이동현 얘 차단 못하나? 이동현 동현이는 선생님이 차단했어요. 더 이상 미친 이런 거 안 됩니다. 동현이는 선생님 대화 차단했고, 이런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이 서로 우리들을 받아달라고 환웅한테 간 거예요. 그랬는데 환웅이 두 부족을 다 받아주기 힘들었겠지. 그래서 두 부족을 이렇게 뭔가 시험을 본 거예요. 테스트를 했겠죠. 그랬더니 누가 통과한 거예요. 누가 통과했냐면은 바로 그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통과를 한 거예요.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통과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환웅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결합을 해서 당군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친구들, 이 다음에도 사실 문제가 조금 있는 게요. 여기 단군 이야기, 교과서에는 이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는데요. 단군이 조선을 세워서 1908년을 살았대요. 이게 뭔 말이야? 어떻게 아무리 옛날 사람이지만 1908년을 살 수 있을까요? 그쵸? 이상하죠? 단군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친구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다현이, 승비, 가민이 이런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단군은요 어떤 직책의 이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죠. 그럼 전에는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고, 그 전에도 또 다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 대통령은 쭉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있는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그것처럼 당군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의 제일 높은 사람 직책의 이름이에요. 그때 당시에 제일 높은 사람의 이름. 친구들 안 보여요? 동영상 안 열려요? 잠시 영상이 지금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선생님 아까 동현이 차단하면서 친구들이 조금 느리게 됐나 봐요. 네, 이렇게 해서 그 당군이라는 사람이 19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데, 사실 이 1900년이라고 하는 거는요, 고조선이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 거의 멸망할 때까지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군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고조선이 세워지면서부터 쭉 그 고조선을 통치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단군 왕검이라고 한다까지 선생님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까지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학습지 한번 펴보세요. 학습지 준비됐나요? 학습지에 있는 문제들 우리 오늘 했던 것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신석기 시대에는요, 사냥을 했고 농업을 했고 목축 어떤 그 동물을 키우기도 했는데, 이때에는 신분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거는 선생님 오늘 설명을 안 했네요. 평등한 사회였어요. 그런데 신석기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됐을까요, 친구들? 네, 이때에는
청동기. 선생님은 자음만 쓸게요. 친구들은 다 쓰세요. 청동기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계급이라는 게 등장을 했는데, 신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요거는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고 비워 놓으세요. 지금 알 수 있는 것만 생각합시다. 자, 우리나라 역사 속 최초의 국가가 무슨 시대 때 나왔어요? 신석기 시대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나라 역사 최초의 국가는 무슨 기 시대에 나왔습니까? 청동기. 역시 청동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2333년 누가 나라를 세웠을까요? 방금 이야기했던 환웅과 웅녀가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 누구였어요? 바로 단군이죠. 단군 왕검이라고 하기도 해요. 이렇게 써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에서 바람과 비와 구름을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뭐를 중요하게 생각한 걸까요? 이거는 역시 농사 혹은 농업. 선생님은 농사라고 쓸게요. 농사나 농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 그 다음에 곰과 호랑이 부족, 어떤 무엇이 있는 걸까요? 이거는 신앙이라고 쓰면 좋겠어요. 이거는 선생님 써줄게요. 여러 신앙들, 믿는 것들이 여러 개들이 있었어요. 믿는 것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호랑이 부족은 떨어져 나가고 곰 부족과 환웅의 부족들이 결합함?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친구들.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 같이 공부하도록 해요. 알겠나요, 친구들? 여기까지 여러분들 공부 잘 했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다음 사회 시간에 그 뒤에 고조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3교시에 또 3교시 3 숫자 3교시에 수학 시간에도 이렇게 원격 수업, 실시간으로 수업할 건데요. 3교시에는 앞에 있는 20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 풀 거고요. 뒤에 있는 20분은 선생님하고 같이 문제풀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20분 선생님 몇 시 몇 분부터 할 건지 써놓을 테니까 그때부터 라이브 방송 보도록 해요. 그럼 친구들 이따 봐요. 안녕.